알베르토 아스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F1 드라이버였습니다. 1918년에 태어나 1950년 당시 32살의 나이로 늦가기 데뷔를 하게 된 아스카리는 페라리 소속으로 52년도와 53년도 2년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했고, 현재까지로 페라리 소속으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미하엘 슈마와 알베르토 아스카리 2명뿐입니다. 알베르토의 아버지인 안토니오도 역시 유명한 레이서였는데, 알베르토가 고작 7살이었던 1925년에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알베르토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2번씩이나 도망쳐 나올 정도로 레이싱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고, 학교 교재를 팔아 레이싱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첫 팀은 비앙키라는 이름의 바이크 제조회사로 출발했지만, 머지않아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엔조 페라리가 제작한 오토아비오 코스트로 지오니 815를 타고 밀레 밀리아라는 팀에 입성해 4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아스카리가 운영하던 차고는 이탈리아군의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집되었지만, 아스카리는 그의 동료였던 루이지 빌로레시와 함께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육군기지에 연료를 공급하는 운송 사업체를 설립해 전쟁을 지원하는 노력을 취하하는 바로 병역 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아스카리는 빌로레시와 함께 마세라티 팀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그가 탑승했던 모델은 4CLT였습니다. 그러고는 FIA가 F1 규정을 처음 개정한 1946년부터 대회가 정식 출범하는 1950년 이전까지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습니다. 먼저 산레모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실버스톤에서 열린 그랑프리에서 2위를 수상했으며, 1949년도에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마세라티의 초창기를 봉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는 앞서 말했던 아버지 안토니오 아스카리의 친구였던 엔조 페라리의 팀인 초창기의 페라리에 팀메이트인 빌로레시와 함께 입성하는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안토니오의 조금을 바라봐야만 했던 엔조 페라리는 알베르토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말대로 아스카리는 페라리를 운전하면서 4번의 우승 트로피를 추가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드디어 정식 F1 월드 챔피언십이 출범하는 1950년도에 페라리는 두 번째 레이스 개최지였던 모나코에서 본인과 빌로레시, 그리고 프랑스 국적의 드라이버인 레이몬드 조머와 함께 국제대회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31세 312일의 나이로 1위 선수의 한 바퀴 뒤진 2위로 포디움에 올라갔고, 최연소 포디움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좋은 기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로메오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페라리는 많은 시간 동안 2리터짜리 F2 엔진을 점차 확장해 4.5리터의 F1 엔진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고,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였던 1950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차량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에서 페라리는 알파로메오에게 아쉽게 밀려 준우승을 했고, 비챔피언십 경기였던 페냐린 그랑프리에서는 다행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F1 개최 2년 차인 1951년 내내 아스카리는 알파로메오에게 위협이 되었고, 뉘르부르크링과 몬자에서 우승했으며, 이전 시즌 최대 경쟁자였던 판지오와 고작 2점 차이로 밀려있던 상황에 스페인 그랑프리가 찾아왔습니다. 단 2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지만 아쉽게도 판지오가 우승했고, 아스카리는 2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최연소 드라이버 챔피언십 준우승의 기록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F1은 세 번째 시즌과 함께 2리터 엔진을 사용하는 포뮬러2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페라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페라리 500을 만들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때는 8경기 중에 가장 높은 4개의 점수를 합산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유일하게 불참했던 스위스 그랑프리를 제외한 7경기 중 6경기를 우승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의 최대치를 획득했고, 팀으로서는 8경기 중 7승을 해 아스카리는 드라이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동시에 컨스트럭터 챔피언까지 달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1953 시즌 시작과 동시에 3연승을 하면서 9연승의 행진을 하던 중 프랑스에서 4위를 해 연승이 끊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2번의 우승 트로피를 더 들어올렸고, 2연속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F1 최초의 2회 우승자이자 당시 최연속 2연속 우승자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아스카리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인 판지오를 필두로 돌아오게 되는 마세라티의 도전장을 내밀게 될 팀이 페라리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페라리와 함께 도전할 줄 알았지만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랑시아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랑시아는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에 마세라티에서 2번, 페라리에서 1번 달릴 수 있게 허가했고,
밀레밀리아에서 드디어 본인 팀의 차량을 운전했지만 스프링이 고장나 고무줄로 대체된 스로틀을 달고도 우승하는 엄청난 레이싱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준비한 차량인 랑시아 D50과 함께 스페인에서 폴 포지션과 함께 패스티스 랩까지 차지했지만 클러치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해져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아스카리가 페라리를 떠나 랑시아로 온 것이 높은 연봉과 안정적이고 좋은 새 차량을 얻기 위해 온 것이었는데 시즌 막바지까지 전혀 대우받지 못한 채 마세라티와 페라리의 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했고 4번의 경기 출전이 있었지만 완주 기록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듬해 1955 시즌을 랑시아와 함께 2개의 우승을 차지하며 시작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타이어했고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현재의 노벨 시케인의 위치에서 브레이킹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베리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두 뚫고 항구에 차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스카리는 코만 부러진 채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955년 5월 26일 아스카리는 페라리 750 몬자 차량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 몬자에 갔습니다. 애당초 아스카리는 운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몇 바퀴 주행하게 됐고 3랩째 도는 중에 고속코너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미끄러져 나갔고 공중에서 2바퀴 돌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몇 분 뒤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코너에 아스카리의 이름을 새기게 됐는데 그 코너가 현재의 8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코너인 아스카리 시케인입니다. 물론 이 사고는 이 코너가 시케인이 아니었던 크로바드 비알로네 때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고속 코너에서의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1955년 36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 놀랍게도 이 나이는 그의 아버지인 안토니오의 사망 당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26번의 경기 출전과 13번의 우승,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지며 시간이 많이 흐른 2015년 이탈리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해 조사하고 대본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페라리의 초창기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드라이버를 조사한 것이 아닌 과거의 팀을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했지만 과거 한정으로는 이 말은 역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짧은 커리어에 거대한 임팩트를 남기고 갔으며 팀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승에 가까운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아스카리라는 드라이버의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작업하는 분의 추천으로 이 컨텐츠에 도달하게 됐는데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